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오늘은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인체의 세포수는 약 60조 정도 되고 인간에게 붙어 살고 있는 세균의 수는 그 숫자의 약 2배가 되는 10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세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이 세포 덩어리인지 세균의 덩어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균이 인간에게 이로운 작용도 많이 하지만 감염병을 일으켜 인류를 크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기원전 460년에 태어난 유명한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로도 유명한 고대 그리스 의학자입니다. 그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또 평생 60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관찰에 근거한 의술을 중시한 합리주의자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있지만 그는 인체의 건강과 질환을 4가지 체액인 혈액, 점액, 황담접, 흑담접의 조화와 이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염에 대해서도 이 고름 맛이죠. 고름은 좋은 것이다. 즉 로더블 퍼스라는 게 좋은 고름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상처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고름이 생기고 그 후에 상처가 아물든지 악화되든지 합니다. 그래서 고름이 빨리 생기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이론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플라톤은 히포크라테스를 저명한 의사라고 칭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히포크라테스는 단순히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의사로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성을 확립하는데 누구보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2세기 로마 의사 갈레노스였습니다. 갈레노스는 신체의 어느 부분의 기능이 장애가 온 것을 질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신체의 어떤 부분에 기능상 장애가 온 것을 질병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문제가 생긴 부위가 가진 활동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갈레노스는 알렉산드리아 의학에서 발달한 해부학 지식도 적극 받아들였으며 히포크라테스의 관찰에 근거한 의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론과 저서는 1000년 이상 동안 서양의학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는 해부와 실험을 통해 여러 장기의 기능을 밝혔고 특히 근육과 뼈를 구분했으며 칠상의 내신경을 구분해내었고 또 동맥과 정맥의 차이점을 관찰해냈습니다. 또 그는 혈액이 혈관 말단까지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며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물질을 운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혈액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고 틀린 거죠.
또 혈액이 순환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혈액에 영혼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고 피를 뽑으면 병이 치료된다는 이런 사혈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히포크라테스의 이로운 고름, 즉 이런 이론을 따라서 상처를 치료할 때 끓는 기름으로 지지는 이런 소각법, 또 뜨거운 쇠를 가지고서 고름을 빨리 생기게 하는 치료법이 정통치료다라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레노스의 이론은 16세기 파레라는 프랑스 외과사인데 또 19세기 파스테르와 리스트 시대에 균이 발견되는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 이는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의학상의 커다란 오류였습니다. 앙브로와즈 파레라는 프랑스 외과의사인데 이분은 22세에 이발외과의 도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외과의사로 전쟁에 참전해서 32년간 종군을 했습니다. 그는 또 외과학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고 혈관 결찰에 의한 지혈법, 즉 혈관을 묶으면 출혈이 멎는다는 거죠. 또 이상분만 태아의 반출법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545년 내놓은 화성총이나 기타 총으로 인한 상처 치료법이라는 논문은 1000년 이상 내려오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이로운 고름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이때까지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고름이 생기도록 해야 낫는다고 해서 소작법이 대세였습니다. 파레 역시 전쟁에서 다친 환자들을 모아서 학교 강당 같은 곳에 100여 명의 환자를 눕혀놓고 기름이 풀풀 끓이는 이런 기름을 가지고 치료하는 소작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분이 한 50명,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는 소작을 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십 명은 그냥 깨끗한 물로 잘 씻고 붕대를 감아주고 치료를 마무리하고 퇴근했습니다. 그 퇴근을 하면서 그 파레는 내일 출근하면 소작법을 시행한 환자들은 아마 절반쯤 살아있을 것이고 소작법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는 거의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출근해서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즉 기름에 찢은 환자는 예상대로 한 반쯤 많이 사망을 했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상처를 보호해 준 환자는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파레는 이로운 고름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고 깨끗이 처치한 상처가 소작법으로 치료한 상처보다 더 잘 치료된다. 즉 클린 운드 세월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상처 이론이라는 학설을 펼쳤습니다. 1000년 이상 내려온 이로운 고름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상처의 환웅에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18세기 말에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해서 그 당시 인구의 10% 내지 20%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천년두를 예방하는 천년두 백신을 만들어 보급했고 이때부터 백신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19세기에 들어 탄저병균, 또 콜레라, 장티푸스, 또 디프테리아, 폐렴군 등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어버이 생물로부터 발생한다는 생물 속생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균의 작용과 실체가 발견된과 동시에 영국의 외과의사 조셉 리스트는 영국 외과 학회지, 지금도 있습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서저리라는 이런 학술지에 소독법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술 부위와 상처에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상처가 곪지 않고 고름 없이 잘 나올 수 있음을 보고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한 다양한 질병들이 밝혀졌습니다. 1928년 영국의 플레밍이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물질을 발견해낸 것이 이 항생물질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러스 질환들에 대한 예방 백신들도 잇따라 개발되고, 또 항생제 균주의 내성이 자꾸 생김에 따라서 더 강력하고 내성을 극복한 항생제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학 발달로 일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바이러스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는 백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비드-19 바이러스는 2년에 걸쳐서 지구인들의 일상을 깨뜨리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의 발전된 의학 때문에 백신을 빨리 개발함으로써 이제 극복이 되었습니다만은, 다만 또 다른 세균과 벌이는 인간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체 세포수보다 각종 세균을 더 많이 보유한 인간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내과를 하는 의사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이고, 외과를 하는 사람들은 이발과 외과를 같이 했죠. 그런 사람을 이제 바바 서전, 즉 이발외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의 수술은 의사가 아닌 주로 면도용 칼과 손재주를 지닌 이발사가 주로 시행했고, 머리를 자르는 것에서부터 치아 발치, 또 사지 절단 이런까지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 그 로얄 칼리지 오브 서전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외과의사도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다고 봅니다. 예. 감염병은 여러 종류, 너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요. 우선 제일 많은 게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간염,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천연두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가장 많은 게 결핵, 연쇄상 균 감염, 식중독, 그 다음에 곰팡이도 감염을 일으키고요. 기생충, 이런 게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감염병은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을 의미하고요. 병원체는 앞에 말씀드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감염병은 주로 개인의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전염병은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에서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로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에서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 전염병은 또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해서 대규모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예. 예, 단연 1위를 꼽으라면 결핵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19로 우리가 그 코비드 감염으로 우리가 많이 그 걱정을 하고 급돈하고 이슈가 됐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보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약 10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결핵은 사람의 입에서 미세한 침방울에 들어있던 결핵균이 상대방의 코와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감염 경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균은 원래 그 코호라는 1881년 세균학자 로베르토 코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해 3월 24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관련 행사가 열리면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핵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결핵의 빈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장시간인데, 백신이 개발되고 또 사전 임상 단계가 한 15 내지 30개월, 또 1차 임상 보통 수십 명의 참가자 30개월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임상 수백 명 또 30개월, 그 다음에 3차 임상 수천 명 30개월 후에 승인 및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1989년 재미교포 과학자인 브라운 암센터 김신재 박사가 백신 개발의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을 시작으로 실현 가능성을 입증받고 실험과 확인을 거쳐 마침내 백신이 상용화되는 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백신 개발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사전 임상을 생략하고 1, 2차 임상만 6개월씩 진행해서 바로 백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워낙 우리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개개인이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손 씻기입니다. 우리 손 씻기만 잘해도 웬만한 감염병은 예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공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에는 마스크 쓰기, 또 기침 예절, 또 개인 물품들 관리, 뭐 이런 게 개인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돼야 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가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균은
저절로 이제 확산이 저지되고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예방 접종이죠. 예방 접종으로 웬만한 우리 감염병들, 특히 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들은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감염이 일어나고 예방 접종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오늘은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